안녕하세요. 미진서재 주인장 조미진입니다. 오늘 미진서재 리포트는 2021년 HR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HR 트렌드는 여러 기관을 통해 매년 정리되고 있는데 많은 기관의 트렌드 리포트가 당해년 초에 나옵니다. 반면 HR 트렌드 인스티튜트라는 네덜란드의 컨설팅 회사는 이미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의 디렉터인 탐 학은 지난 수년 동안 다양한 HR 트렌드를 리서치하고 발표해 왔는데 오늘은 그의 리서치 결과와 저의 해석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트렌드는 윤리적 리더십의 부각입니다. 리더들의 윤리 캐릭터는 이전부터 늘 강조되어 왔지만 특히 고객, 직원 모두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인식되는 사회적 변화나 요건, 기준을 선제적으로 충족하는 HR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수년 전부터 감지되어 왔습니다. 단 그러한 사회적 변화나 요건을 선제적으로 충족하려는 노력이 2021년에는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는 예측이므로 기본을 맞춘다 보다는 더욱 전향적인 HR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조직이 원하는 인재에 관련된 것인데 앞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력을 넘어서서 어려움을 겪고 더욱 강인해지는 인재들을 조직은 원할 것이다 라는 예측입니다. 여기서 나심 니콜라스 탈렙이라는 학자 책에서 인용한 엔티 프레자일 퍼스널리티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결코 부서지지 않고 더욱 단단해진다는 의미로 이런 인성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단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현부여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기업들이 인재 육성에 활용해온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과 같은 성원들 개개인의 행복과 웰빙에 초점을 맞춘 일하는 환경에서는 수용되기 쉽지 않고 다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회적 흐름과 다른 경향일 수도 있으나 어떤 어려움이라도 견뎌내고 회복하여 이전보다 더욱 강인해질 수 있는 인성을 가진 인재들을 원한다라는 트렌드는 요즘과 같은 급격한 변화가 일상이 되는 시대에 당연한 인재 확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지난 수년 동안 HR 부문 작동의 주된 기제가 되어온 HR 비즈니스 파트너에 관련된 것입니다. HR이 고객의 접점에서 효과적으로 HR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HR 비즈니스 파트너의 일하는 방식을 도입해 왔으나 진정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전략적 조언과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기보다 각 비즈니스 부문에서 HR 행정을 주로 하는 모습이 되어온 측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 수년간 HR 리소스가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명목으로 분산되면서 전략적인 어드바이저로서의 HR 역할이 약화되었고 2021년은 HR의 전략적 역할이 훨씬 중요해질 것이라는 의미라고 해석됩니다. 이 부분은 많은 HR 조직들이 관심을 가지고 본원적인 HR 비즈니스 파트너 역할 수행을 위한 조직 구조와 역할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역량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트렌드는 일하는 환경에 관련된 것입니다. 2021년에는 오피스 공간이 하이브리드로 설계되고 운영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번 위기로 인한 직접 영향 중 하나가 바로 사무 공간일 것입니다. 사무 공간은 이미 여러 측면으로 진화해 왔는데 이번 위기 덕에 다음 단계로 급격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오피스는 대면, 비대면을 떠나 일의 본질이나 개개인 직원의 인성과 성향, 직원들의 집 환경이 일하기에 적절한지 등을 고려해 보다 개인화되는 사무 공간과 이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입니다. 단 꼭 회사 사무 공간뿐 아니라 집 근처에 코워크 가능한 공간, 또 홈 오피스 디자인 등 창의적인 시도들도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사무공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다양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특히 이번 위기로 인해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집 근처에서 코워크할 수 있는 공간을 시도하거나 회사에서도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 비대면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한 단계 진화한 시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사무 공간은 함께 모여서 얼굴 보고 하는 공간이라기보다 일의 본질과 개개인의 특성, 조직에서 지향하는 일하는 방식을 지원하는 형태로 보다 더 창의적으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일과 일하는 공간의 분리 현상 증대입니다. 이미 이번 위기로 예측된 트렌드이긴 하지만 특히 일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비대면 환경이 되었을 때 구성원들의 몰입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가가 조직 차원의 큰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비대면 근로의 효과성은 장기적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아예 비대면 환경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 단계부터 발굴해 채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안도 있습니다. 해보지 않은 것,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 베스트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구성원들이 여전히 조직의 일원이고 조직을 이끄는 리더를 신뢰할 수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은 본인의 리더십 근본을 확인하고 어떻게 달라진 비대면 환경에서 보다 정교하게 본인의 리더십을 발현할 수 있을지 더욱 깊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탐학이 이야기한 HR 메가 트렌드 중 하나인데 2021년에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스킬 매핑이라는 틀을 활용한 인재 확보 측면이 그것입니다. 사람을 뽑거나 찾을 때 일정 직무에 맞는 사람을 찾기보다 그 사람의 현재 스킬과 또 미래의 습득이 가능한 스킬을 함께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워낙 직무가 다양해지고 이전에 없었던 스킬이 요구되는 직무들이 많아짐에 따라 업무에 꼭 맞는 인재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현재 스킬셋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탐구 과정을 통해 그 사람이 습득할 수 있는 스킬들도 매핑해 인재 확보에 활용해야 합니다. 사람을 뽑는 기준은 매우 다양하지만 앞으로는 그 사람이 가진 잠재적인 역량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일곱 번째 트렌드는 구성원들의 행동 변화를 어떻게 독려할 수 있느냐의 측면입니다. 즉, 강제적인 정책이나 규칙보다는 스스로가 선택에 의해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 주요해진다라는 예측입니다.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는 뜻의 넛지는 이미 시카고대의 행동 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 법률가 캐스 선스타인이 공저한 넛지란 책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일터에서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넛지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더욱 빈번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이야말로 원해서 하는 것이므로 훨씬 더 강력한 몰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은 조직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는 동기부여 측면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넛지의 방법을 고민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탐학 본인이 고안해낸 퍼스널 유저 가이드의 활용이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한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이미 개인화, 개별화의 트렌드는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실제 일터에서 나라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떻게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수행하고 그 프로파일을 가이드처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나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대하는 시기에는 실제 나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스스로 정리하고 일터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일하는 방식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갈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회사 차원에서 스스로 정리하고 일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활동이 중요해지리라 생각됩니다. 아홉 번째 트렌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데이터 활용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즉, 회사의 구성원 개개인 모니터링을 위한 소프트웨어 활용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회사는 물론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겠지만, 구성원 입장에서 보면 일터에서 자신의 행동과 말들이 다양한 소프트웨어로 추적되고 축적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트렌드가 2021년에 강력해진다면 회사는 개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이라는 측면에서 우선 민감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보다 객관적인 수집과 활용이라는 대의를 실행으로 연결해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도 부담 없이 수용하고 함께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10번째 트렌드는 사회적인 트렌드와 일치합니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만들어내는 기기들의 활용이 모든 HR 사이클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기술의 발달은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HR 부문도 예외가 아니라는 의미인데, 사실 기기의 활용보다는 섬세한 기기 활용의 설계가 더욱 중요해지리라 생각됩니다. 즉, 브랜딩이나 채용, 온보딩, 교육에서 기기들을 활용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해야 목적에 맞게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한때의 유행과도 같이 일률적으로 남들이 하니까 또는 쓰니까로 도입을 한다면 오히려 효과적인 활용이 저해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리더 육성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21년에는 모든 리더들이 완벽하게 균형 잡힌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육성의 방향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예측입니다. 제가 100% 공감하는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많은 조직들이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을 정하고 그 모습을 향하여 성장하라는 메시지를 리더 육성 과정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완벽하게 균형 잡힌 리더의 모습이 매우 이상적으로 제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바람직한 리더에 대한 기대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실제 리더들 개개인이 각자 다른 품성과 기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모습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메시지와 평가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각자가 지니고 있는 특성들이 강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직 차원에서 인식하고 개개인 리더들에게 그러한 강한 특성들이 강점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격려하는 리더 육성이 더욱 요구될 것입니다. 이상 11가지 탐학이 제시한 2021년 HR 트렌드와 그에 대한 저의 해석이었습니다. 올 한 해는 그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도전이 펼쳐지면서 2021년 조직과 HR 또 리더십 트렌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2021년에 다가올 변화는 사실 올해만큼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찬찬한 준비와 세심한 실행으로 조직과 사람 관리 측면의 탁월성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